안녕하세요. 이종택 강사입니다. 대구 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온종일 학습투 부자들만이 아는 재테크 노하우 시리즈 제6강 품격 있는 부자들의 재무설계 노하우를 강의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는 아이는 끝까지 잘하는 경우가 드물대요. 인생도 50세 이전에 잘 나가는 부류와 은퇴 이후에 절정인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후반기가 절정인 사람입니다. 늦바람이 무섭고 늦게 머리가 진짜 머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만 하면 늦지 않겠죠. 자원이 충족하면요, 원숭이도 나눠준대요. 유한 자원은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다. 물자, 신용, 시간, 체력입니다. 무한 자원은 아낌없이 공유해야 됩니다. 인맥, 지식, 아이디어, 호감. 원숭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인간들은 왜 못할까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을 보니까 삶의 풍성함의 기준은요, 스스로 정하는 것이래요. 부자의 기준도 그렇고 행복의 기준도 그렇다.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줄 정도가 되면은요, 진정 풍성해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적게 만드는 것은 첫째 사랑이고 두 번째 여행, 이 두 가지랍니다. 그래서 여행은 생각과 시야를 바꿔주기에 나이 들수록 더욱더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은퇴는 지금껏 몰랐던 영역을 향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는 진정 나로 살아보는 시간이에요. 2021년 12월 6일 엑스코에서 나오나 콘서트를 봤는데요. 거기서 나오나의 명언이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나오나의 노래 99%가 자작곡이랍니다. 그것은 39살 때부터 책을 끼고 산 덕분이고, 두 번째 평생 일기를 쓴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째 건강이고 둘째 행복한 것이랍니다. 행복은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테스 형한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불행이란 게 앞에 더 버티고 있어야 행복하대요. 며칠 굶고 뜨거운 밥 한 그릇이 최고의 행복, 그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배가 고파봐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통, 고난이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나오나가 하는 이야기로, 첫째, 안 해본 곳 있다면 찾아가서 해보라. 둘째, 안 가본 데 있거라 찾아가서 가봐라. 셋째, 안 본 곳 있으면 찾아가서 보라. 넷째, 안 먹어본 거 있으면 찾아가서 먹어보래요. 하라, 가라, 보라, 먹어라.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내가 만들 수 있대요. 일주일에 미장은 한 번씩 가고, 또 신어보고 입어보고 치장도 해보라. 천국에는 복덕방이 없답니다. 갖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재물에 누 아웅다웅 하지 말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잠자는 시간 3분의 1 빼고 나면 얼마 남았대요. 자기가 자신을 잘 간수해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나오나가요, 건강해지는 방법이 첫째 음악이랍니다. 가수들이 다른 직업군보다 젊어 보이는 이유래요. 여러분, 동식물들도 음악을 들으면 건강해지는 게 증명됐죠. 그래서 집 쓸 때 늘 틀어놓는데요, 매일 운동한대요. 저 나이에 리모컨 없는 시절에 TV 보는 것도 운동이었는데 요즘 손가락도 안 쓰죠. 지닉하면 된대요. 70대 중반 저 나이에도요, 47년생인데 하루에 2분씩 150분 3일 연속으로 이것도 각 도시를 수원하면서 당당하게 하고 있대요. 나오나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평등이래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마스크 안 쓰면 코로나 걸린다. 코로나 앞에는 특별한 인간이 없다. 두 번째, 감사래요. 친구 만나고 식당 가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대요. 마스크 안 쓰고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래요. 편히 살려고 자연을 회수하고 박쥐까지 먹으니 코로나가 생겼죠.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제발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경고한 게 코로나라고 나오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몸뚱이가 별개로 가슴과 머리가 따로 있다. 몸뚱이는 차고 치장하고 건강하게 만들자. 가슴은 마음은 따뜻해야 하고 뜨거워야 한대요. 세 번째 머리, 생각만큼은 바보같이 살아야 한다. 이야기 끝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워워워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오는 명언은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멋진 노래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기적적 골로 이탈리아를 이겼죠. 하지만 그 즐거움도 며칠 가지 못했대요. 일상의 이벤트는 3개월 정도만 행복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고기 맛을 한번 보면은 콩나물국도 밋밋해진대요. 행복이 귀한 책을 보니까 왜 만족은 그토록 빨리 소멸할까? 이에 대한 속 시원한 석학들의 설명은 아직 없답니다. 부족하고. 하지만 역으로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는데요. 그 만족이 빨리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대요. 만족하고 적응하는 게 생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은퇴 플랜 사례. 인생 40%인 노후 설계 사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연령별 연금자산. 이 일반인들은요. 국민연금 평균 한 100만 원 보고 나머지 한 개인연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전체 한 300만 원 잡을 때 200만 원 정도는 셀프연금입니다. 자기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 공무원 어떻죠? 한 200, 300, 250 평균은 이 연금이 나옵니다. 나머지 셀프연금. 무려 500 정도의 여로운 삶이 공무원, 교사죠. 강사의 사례는요. 국민연금을 200만 원 맞췄고 한 100만 원은 개인연금, 변액연금 또 아내 국민연금 이렇게만 주택연금을 만들었고 나머지 셀프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500만 원 맞췄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55세부터 쭉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변액연금 몇 살 때부터 나오고 국민연금, 적시연금, 뭐 실업연금이 급여가 어떻고 주택연금이 어떻고 예금 인출이 어떻고 자세하게 이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폼으로 여러분들의 노후 계획을 흉내라도 아니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비를 축소하라. 고정비가 뭐죠? 사교육비, 대출 원리금, 보험료, 장기 할부금, 공과금, 그 다음에 경조비. 예? 어떤 사람 아주 성수기 경조 10월달, 4월달에는 150만, 100만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냅니다. 렌탈비, 관리비, 통신비, 카드값, 모임회비, 외식비, 홈쇼핑, 인테리어 과다, 정리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고정비 들어가는 거예요. 조촐한 애경사가 평생 용돈을 구합니다. 내가 받으면 해야 되죠. 줬는 거 포기하면 됩니다. 연락 안 하면 됩니다. 월급쟁이 추적은 고정비 증가입니다. 김영란법이 없습니다. 5만원, 3만원 하지 말라. 경조금액, 갚을 사람이 나중 사정을 감안하세요. 내가 10만원, 20만원 그 사람 저한테 갚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시에 받아 없어지고 평생 갚아야 되는 게 경조금입니다. 최대한 적게 받으세요. 작은 결혼식, 장례식을 추천합니다. 잠시 창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노후 설계 기준. 월 기본생활에 한 130만원 잡고 디테일하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헌금이 어떻고 용돈이 어떻고 뭐 아파트 부식비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르트르 평전을 보면은요. 무엇이 되고 싶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것이 잘 사는 비결이고 삶의 비밀일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매달 500만 이상 연금을 수령하자. 은퇴 이후에 일, 건강, 버킷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자.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 재테크 포인트는 가족의 지원이었습니다. 가족이 도와줘야 됩니다. 경제 문제는 가족이 공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투자입니다.
현직에 다닐 때 은행 지점장하면서 집필 강의, 유튜브, 재테크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와 동기부여인데요. 꾸준한 독서, 책을 통해서 강의하면서 내가 입으로 외쳤으니까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다졌습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연산군이요. 누구 아들로 살래?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성종의 아들인 동시에 폐비 윤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 아니라 폐비 윤씨의 아들로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폭군이 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결정한 대로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부자를 깨워라. 이 책에 보면은 이비보살이다. 말에는 자기 암시와 자기 예언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잠재의식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버릇이 중요합니다. 목표 20억, 30억. 목표를 공언하라. 목표에게 찍은 정서를 늘 휴대하고 책상 머리에 붙이고 동료 가족들 강의 때마다 목표를 공언해 보세요. 20억이든 30억이든. 그러면 언젠가 됩니다. 빈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포상금을 주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수많은 답장이 왔습니다. 돈, 기회, 운, 기술, 재능, 외모, 상속. 빈자에게 부족한 것은 정답은요. 야망이래요. 야망이 없다. 장수만세 디보표를 기억하십니까? 1973년에 시작해서 84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장수만세가 장수 리스크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대요. 공무원 지원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로 연금 때문이죠. 가장 슬픈 단어는 뭘까요? 나이래요.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힘들었을까. 전 국회의원 김한기 씨가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남편이 TV 리모컨을 돌리면은요, 아내는 하나, 둘, 셋 합니다. 셋이 넘으면은 쿠션이 날아옵니다. 아내가요, 친구들하고 모임에 나가가 친구들 이야기하면, 야, 너 정신없구나. 휴대폰 대신 TV 리모컨 가지고 나왔네?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서방이 미워가지고 일부러 들고 나왔어. 왜? 우리 집 텔레비는 리모컨은 틀지도 못합니다. 진리.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치킨을 먹고 뼈밖에 없습니다. 출출하는데 남은 거 없어 하니까 마누라와 시뜸 소리 하지 말고 뼈나 버리고 와요. 나가보니까요. 나 같은 남자 두 사람이나 닭뼈 버리러 나왔습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써낸 머리에 머리편 꼽는 게 불가사의고, 장가간 아들 내편 만들기고, 65세 은퇴한 남편 부인에게 존경받기가 3대 불가사의래요. 은퇴 남편의 용돈, 은퇴 후 4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 보니까 퇴직 그 해는 충분히 준답니다. 퇴직 1년이 지나면 금액이 반으로 준대요. 퇴직 2년 후에는 아쉬운 소리 해야 준답니다. 가장 만만한 절약이다. 길을 쓰고 비자금을 만드는 이유예요. 길을 쓰고 비자금 만드는 이유가 대부분 동화책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 이유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백설공주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부자로 죽기 위해 가난하게 산다는 것,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다. 로마 시대 때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베날리스라 하는 사람.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슬픈 일이. 근데 돈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것은 2배로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절약과 인색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보는 태도는요, 세상을 보는 태도와 같습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자기 삶도 함부로고요.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기 삶도 소중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돈은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현명해야 합니다. 돈에도
격이 있죠.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 어떻게 노후 걱정 없어졌을까? 이 책 보니까 아내가 외출할 때 당신이 하는 말은 몇 번인가요? 1. 내 전심 어떻게? 2. 잘 다녀와. 3. 몇 시 오노? 정답은 2번입니다. 남자여 장수하고 싶다면 혼자 사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이 책에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 아주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좀 있으면요 배우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소유와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에게 넘치지 않을 정도로 궁하게 살지 않게 미리 좀 주세요. 너무 돈독하지 말고. 세 번째, 내 윗대 부모를 편하게 부양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네 번째, 못 사는 형제나 조카 있으면 교육 정도는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으면 책임지시고, 못 사는 사촌 있으면 결혼하고 하면 부주 좀 낫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함께 사는 사람, 같이 동조도 부자되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요, 소유한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꼬박꼬박 전세금을 올려받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과 사는 분명해야 서로가 좋대요. 얼마나 명언입니까? 차라리 남이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책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착하지 않아도 용돈과 세뱃돈을 받습니다. 맞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풍족함을 얻을 가치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이것이 부자가 되는 마음 훈련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없는 자, 때로는 후배를 위해서 좀 자리 정도 양보하세요. 너무 끝까지 붙어있지 말고. 다 쓰고 죽자. 쓰는 돈만 내 돈이잖아요. 현자 내공. 제가 은행 지점장 하면서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효자 양육 공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 1회 가족 모임은 내가 일체경비 지원한다. 오해라. 둘째, 해외여행 갈 때 내 따라가는 자손이 있으면 일체경비에 용돈까지 준다. 멋있잖아요. 셋째, 며느리나 딸이 방문할 때마다 따로 차비 준다.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나중에 용돈 받으러 더 온대요. 넷째, 자손들이 진학했거나 진급했거나 상을 받았거나 선행할 때 축하금 준다. 한 100만원이나 입학금 전액 해주고 양복 환불 해주고. 다섯 번째, 대신 주 1회 정기적으로 전화해라. 여섯 번째, 끝까지 희생하고 케어하면은, 내 케어해주면은 따로 상속 주겠다. 미리 공포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공포해서 실천을 확약합니다. 여러분, 왜 보면 이게 박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참 멋있게 돈 쓰시는 어른 같습니다. 버킷리스트 만들기. 제 목표는요, 즐겁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열정적이다. 면접이나 맞선 볼 때 취미를 묻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눈을 반짝반짝 끓이고 말하는지 그걸 봅니다. 그런 열정을 보기 위함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독 1만 권서. 저는 이틀에 한 권씩 책을 보고 요약을 하고 블로그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겠다. 그래서 2,000회 이상 강의를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작가가 되겠다. 사진 작가가 되겠다. 화가가 되겠다. 요리사가 되겠다. 80세까지 마라톤을 하겠다. 15평 독서 전원주택을 갖겠다. 해외 유명 도시에 한 달씩 머물겠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겠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제 목표입니다. 열정은 언제 가지는가? 목표가 확실할 때,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열정이 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열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한다고 믿을 때. 그래서 꿈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 즐겁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데 요즘은요. 정신 나이는 실제 나이의 0.7을 고려해야 됩니다. 60세라면 60, 40이 42살 정신 상태예요. 실제 몸은요. 0.8, 68이 48, 지금 60이라도 48살 육체 나이, 옛날이 비었어. 그래서 나이에 걸맞게 살자가 목표입니다. 우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책을 왜 읽었느냐. 고등학교 때 이 책 처용가를 봤는데요. 두 발은 내 것이요 두 발은 누구 것인가. 처용은 칼부림하지 않고요. 빼앗긴들 어찌하리요 하며 노래 한 자락 남기고 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난한 공주 그레이스 켈리 왕자와 결혼 발표한 백조라는 영화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가난한 공주가 나이 많은 왕자하고 결혼하는데 그 궁에 가서 6개월 동안 신부 수업을 받는데 왕자가 무심했습니다. 미남 가정교석에 있었는데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왕자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식 날 멋있게 공주를 에스코트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장기예산에 보면은 광대 우두머리 손돌은요. 오갈 데 없는 처자 묘옥을 거둡니다. 하지만 묘옥은요. 장길산을 사랑합니다. 그 촌으로 그 골짜기로 들어온 장길산을. 손돌 두목은 가진 모든 폐물을요. 떠나는 묘옥의 보찜에 넣어줍니다. 손돌 노인은 묘옥을 사랑했어요. 손돌 두목은 초가에 불을 지르고 묘옥이 간 사이에 한바탕 광대춤을 춥니다. 잘 놀다가오 한마디 남기고는 불로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가장 격렬한 순간에도 놓아야 할 때 홀인이 놓아버림에 감동했습니다. 지독하게 독사하는 이유였습니다. 아, 책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래서 이틀에 한 권 보고 매년 200권 이상 읽고 현재까지 한 5,000여 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고요. 인풋의 동의 아웃풋입니다. 계속 읽을 이유는 이렇게 강의하고 블로그로 하고 안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필을 하고 그래서 읽어야 이유가 있어야 계속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적인 명강사가 여행작가가 되겠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겠다면 내 인생의 예의가 아니고 그 나라의 예의가 아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고장이 있다면 내 인생의 예의가 아니고 그 고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끝없이 국내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북유럽 여행 그토록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일까? 모로코 카사블랑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자연이 만나는 곳 중국 운남수 리짱 흑룡설산입니다. 페루 마추픽추 여기서 멕시코 쿠바 페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국을 못했대요. 여권에 이렇게 낙서를 했어. 근데 이게 아이를 혼낼 이유입니까? 어린 자식 잡지 마라. 미리 못 챙긴 자식을 타더라. 여행의 시작은 준비할 때부터다. 여행은요. 건강, 돈, 시간 세 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기에 동행자, 맛집, 여행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지 못하는 게 여행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영만의 맛집 기행부터 해가지고 그 수많은 맛집 책을 다 섭렵하면서 각 국내 각 고장마다 식당을 자세하게 리스트해서 A4 50장 정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여행 갈 때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맛집만 정해놓으면 아주 풍족하고 행복합니다. 물론 좋은 거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구룡포를 가더라도 몇몇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허영만 맛집 기점 50페이지 분량에 검증된 맛집 리스트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작가가 되겠다. 저는 지금도 사진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 잘 찍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사진 잘 찍는 데만 신경 쓰지 잘 찍히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저는 잘 찍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에 뭔가 들어라. 손이 어색하잖아요. 손과 자세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라. 이런 식으로. 안 들리는 상황에서 들으려고 애쓰는 상상을 하라. 이러면요, 자세가 밝아지고 앞으로 표정이 분명해집니다. 얼굴을 환한 햇빛이나 조명 쪽으로 돌려 찍어보자. 6번째, 전신샷을 찍을 때 다리를 살짝 꼬라.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을요, 뒤집어서 찍으면은 앵글이 밑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요. 6번째, 눈이 잘 감기는 사람은 찍기 전에 3초간 눈 감으라고 해보세요. 눈 감으면은 뜨면은 안 감습니다. 그리고 아예 눈 감고 찍어보세요. 7번째, 웃는 표정이 최고 좋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침을 좀 묻히고 입을 살짝만 벌려도 괜찮습니다. 뒤돌아보는 자세도 찍어보세요. 멋진 샘플 사진을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포즈를 한번 취해보세요. 잘 찍히는 연습이 됩니다. 사진은 기도하듯 찍자. 여행의 순간들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사체가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사체를 바라보자. 그럼 원하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화가가 된다. 그냥 그렇게 수준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요리사가 된다. 요즘 저는 요리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왔을 때 제가 직접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줬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파마산 치즈를 뿌리고 있는 사진이죠. 요리와 사진은 배워야 합니다. 요리를 하면은 뇌가 풀 가동됩니다. 식재료와 양념이 머리에 정리가 딱 돼야 요리가 됩니다. 파, 마늘, 올리브유, 그 맛이 어떤 건지 정리가 돼야 넣었을 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지. 그래서 요리가 발전하죠. 남자에게 요리는요, 유비무환이다. 아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자식들, 손자 케어한다고 객직할 수도 있고, 혼자일 수 있죠. 또 누구나 유급한 상황 몇 차례 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차릴 역량을 갖추자. 어떤 위기라도 생존할 수 없다. 주말에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족과 먹으면 행복하겠죠.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7번째, 70, 80세까지 마라톤을 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범물동에서 월드컵 경기장 한 바퀴 13km를 매주 뛰고 있습니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좋아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집안 이야기지만은, 장인어른이 백수년 2019년도 대구 거랜도 호텔에서였습니다. 아직 정정하니까 원래 103세입니다. 이 사람이 막내 사회인 접니다. 저하고 피는 안 섞였지만 한 40년간 살아오시는 모습을 옆에서 봐왔습니다. 또 그 딸하고 같이 살고요. 그래서 유전자는 안 섞였지만 습관은 배웠습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냉기 제거가 곧 만병통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고 족욕을 하고 소식, 1일 2식을 하면서 수면 양말을 신고요,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은 몸은 설탕에 담가둔 상태와 같아진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요, 당뇨병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탕파, 따뜻한 물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근육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식전 30분, 식후 60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침, 위에 췌장액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방법은 운동을 하고, 두 번째, 목욕을 하고요. 반신욕이나 족욕. 그 다음에 온수를 마시고, 네 번째, 기도를 하면은 따뜻해집니다. 제 건강 일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스트레칭 하는 걸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합니다. 첫째,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요. 기지개를 켜고, 벽에를 펴고 도리도리 합니다. 도리도리. 그 다음에 다리를 들었다 벌렸다 합니다. 또 특별한 건강 방법 중에 기상적시 절대로 물 먹기 전에 양치부터 합니다. 우선 치간 칫솔로 이와 이 사이를 정성껏 닦습니다. 그 다음에 칫솔질로 잇몸과 이 사이 45도 각도로 플러그, 칫솔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칫솔로 한 번 더 닦고 혀주걱으로 설태, 세균 이끼를 긁어냅니다. 그래서 기상 후에 양치질하고 물 마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 세균이 안 들어가잖아요. 8020 치아같이 치매를 예방한다. 80세까지 치아 20개만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을 꼭 사용하고, 큰 칫솔로 이와 잇몸 사이 45도를 닦고, 작은 칫솔로 범낭, 잇몸, 입천장을 닦고요. 혀주걱으로 닦는다. 그리고 범낭 보호를 위해서 장기간 치약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반신욕을 합니다. 신문을 들고 가서 15분 정도 해서 씻고 세면하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은 온수를 마시고 간헐적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100개를 하는데요. 요즘 100개, 120개, 130개, 한 일주일에 10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령을 4분 정도 합니다. 이래저래 하는데 스쿼트하고 10분 안 걸립니다. 반신욕 기기 집안에 아예 욕조를 드러내고 설치를 했습니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1일 이식한 지가 벌써 7, 8년 됩니다. 아침을 금식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비만 예방하고 고지혈과 고혈압, 그 다음에 냉증에 좋습니다. 소식하면은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이론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수족이 차가워지죠. 동물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잡니다. 6번째, 주중 운동을 합니다. 맨발 걷기 1, 2km 정도 걷고요. 야외 헬스를 꼭 합니다. 요즘 동네마다 헬스 기구가 엄청나게 좋죠. 저는 주로 남부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서 종원탑을 지나서 앞산 케이블카 그 둘레길로 걸어가면은 야외 헬스장도 있고 맨발 걷기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요, 당뇨에 좋고 고혈압이 좋고 숙면이 오면서 각질 제거되고 발바닥이 지압이 되면서 화끈화끈하니까 발이 차가운 것도 예방이 됩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운동을 하는데요. 매달리기 문틀에다가 철봉을 달아놨습니다. 매달립니다. 고무밴드를 걸어서 몇 번 당깁니다. 스트레칭이 확실해야 되죠. 다이소 가면은 1,000원, 2,000원 주면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육 두드리기, 특히 목이라든가 어깨 쭉지, 허리에 아주 좋습니다. 아령은요 5kg와 8kg가 있습니다. 고루고루 운동하고 있고, 목침 운동, 허리라든가 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목 두드리기에 좋습니다. 15분 반신욕 하고 있고요. 저녁에
그리고 집에 가면 반드시 수면 양말을 신습니다. 물론 매일 내복을 입습니다. 매주 마라톤 13km를 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에도 이야기했지만 범물동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다녀오고요. 그리고 월 1, 2회 등산을 꼭 합니다. 장소도 별로 안 바꿉니다. 가급적이면 그 가산산성, 그 둘레길이 가산바위까지 갔다 오면 거의 2만 보 가까이 됩니다. 아주 완만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국내 여행을 꼭 합니다. 경주나 부여나 군산이나 철원이나 문화권별로 앞으로는 곧 통영이나 강진, 그 다음에 안동 지역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6회에서 10회 정도 캠핑을 꼭 갑니다. 제 차에는 항상 텐트 실려 있습니다. 장소도 한 군데만 갑니다. 장사 해수욕장에 갑니다. 가는 길도 1시간 반 이내고 아주 바닷가가 있고 자주 갔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내 집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은 3회 이상 해외여행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외여행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나중에 다니다가 한 달 이상 해외에서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짜 바보는요, 가정과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충실하라. 오늘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이 먹어도 오늘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죠. 그래서 현재 삶에 만족하고 즐기라. 즐겁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의 7R은 색상 매치와 핏입니다. 핏이란 사이즈 조화, 소재간 어울림 이런 것입니다. 멋의 3R은 얼굴과 몸의 분위기, 옷의 분위기, 자신감 등입니다. 백두산 여행가서 장백산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멋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족구 심판 보는 사진입니다. 따라 해보는 것도 용기입니다. 약간 미친 짓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도 완전해질 수 없다.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꼭 하라. 부탁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투자, 여행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하면 후회할까? 이것 하면 행복할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은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어라. 지금까지 버킷리스트 만들기, 단순하고 재밌게 멋있게 살자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집 10가지 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집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우리 집 10가지 룰. 첫째, 화장지는 끝부분이 앞쪽으로 흘러내리도록 건다. 이렇게 갑니다. 이래 그려도 되고 저래 그려도 됩니다. 하지만 두루마기, 화장지 제대로 그는 법은 끝부분이 뒤쪽으로 나오게 걸 것인가 앞쪽으로 나오게 걸 것인가 논쟁이 많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앉아서 소변을 보라. 개인 건강, 위생, 가족의 배려다. 30분 이상 남성이요, 앉아서 소변 본대요. 위생상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티지요. 세 번째, 타올은 광고 문구가 안 보이게 걸어라. 이래 그려도 되고 저래 그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올의 광고 문구가 눈에 많이 거슬리죠. 샤워 후 화장실 바닥은 물기 제거기로 반드시 닦아라. 우리가 해외여행 해보면요, 그 호텔 화장실 바닥에 물기 제거를 서양인들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결, 미끄럼 방지, 국제 매너가 포함되죠. 다이소에 가면요, 1,000원, 2,000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위생상 대단히 좋아요. 타월은 반으로 접었으면은 호텔식으로 갠다. 우리 집의 타월은 제가 다 갭니다. 따로 놔 놓습니다. 6번째, 식후의 그릇은 바로 설거지하거나 물에 담가라. 7번째, 바닥, 방, 거실, 현관에 널린 물건은 스스로 치워라. 걸려 넘어짐 방지하고 청소하기 편하죠. 어느 곳이든 바닥만 정리되면 좋은 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8번째, 냉장고 문 개방을 최소화하라. 에너지 낭비도 있지만 한꺼번에 넣는 섞어만 있으면 편합니다. 9번째, 밖에 나갔다 오면 겉옷은 베란다에 걸어 두었다가 드린다. 위생, 냄새 제거, 먼지 제거, 요즘 코로나 시대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땀이 밴 옷을 바로 빨지 못할 때는 말리는 게 좋죠. 우리 집 10가지 룰. 10번째는요. 밤 10시 이후에는 거실 조명도 스탠드로 바꾸자. 숙면에 도움이 되고 잠자는 식구들에 대한 배려다. 여기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불편해 보이고 까다롭게 볼지 모르지만 이 순식간에 습관이 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행복해지지는 않는답니다. 많은 부자들은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소박한 삶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부의 지나친 향연은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품격 있는 부자들의 재테크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꼭 재테크를 하면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하고, 또 투자를 잘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삶을 좀 품격 있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멋있게 살고, 단순하게 살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저의 체험담을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꼭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멋진 축제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이종태 행복TV를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